느낌이 오십니까? 나의 목소리는 칠흑 같은 어둠과 값비싼 가구들이 내뿜는 차가운 공기로 가득 찬 침실 안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대답은 없었다. 대신 최고급 실크 시트 위로 드러난 그의 단단한 허벅지 근육이 내 손길 아래서 희미하게, 아주 희미하게 수축하는 것이 느껴졌다. 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눈을 감은 채 미동도 없이 누워있는 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60대 초반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날렵한 턱선과 짙은 눈썹, 굳게 닫힌 입술. 그는 살아있는 조각상 같았다. 살아있으되 모든 감각이 죽어버린 남자. 그가 바로 이 저택의 주인이자 나의 고용주 강태준 회장이었다. 나는 계약서에 명시된 차마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나의 임무를 계속했다. 체온으로 따스하게 데운 최고급 아로마 오일을 손바닥에 충분히 덜어 그의 허벅지 안쪽 가장 연하고 민감한 살결 위로 천천히 미끄러뜨렸다. 이것은 의료 행위가 아니었다. 단순한 간병은 더더욱 아니었다. 이것은 오직 한 남자의 얼어붙은 감각과 죽어버린 욕망을 깨우기 위한 지독히도 은밀하고 관능적인 의식이었다. 나의 손길이 그의 사타구니, 모든 남성성의 근원이 되는 그곳을 향해 점차 다가갈수록 그의 숨소리가 미세하게 거칠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멈추지 않았다. 멈출 수 없었다. 내 통장에 매달 꽂히는 월급 2천만 원. 그 숫자의 무게는 내 마지막 남은 수치심과 도덕적 관념을 짓누르기에 충분하고도 남았다. 나의 가늘고 긴 손가락이 마침내 그의 중심, 모든 열기가 응축되어 있어야 할 그곳을 부드럽게 감쌌을 때였다.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그의 입술 사이로 아주 작고 억눌린 신음이 새어나왔다. 흣. 그것은 고통의 소리도 쾌락의 소리도 아니었다. 아주 오랜 시간 잊고 있던 낯선 감각이 신경 말단을 예고 없이 찌르는 듯한 놀라움과 당혹감이 뒤섞인 소리였다. 그 희미한 소리 하나에 나는 온몸의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이 남자의 견고하고 얼어붙었던 성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신호였다. 그리고 그 균열을 만들어낸 열쇠가 바로 나 김민서라는 것을 직감했다. 나의 기구하고도 뜨거운 두 번째 인생은 그렇게 한 남자의 가장 은밀한 곳을 어루만지며 그 충격적인 서막을 올리고 있었다. 모든 것의 시작은 한 통의 전화였다. 사채업자의 독촉에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던 어느 오후 벼랑 끝에 내몰린 내게 내려온 그것은 동아줄이었을까? 아니면 나락으로 향하는 지름길이었을까? 김민서 씨 맞으십니까? 저는 헤드헌팅 업체 퍼스트 클래스의 윤 실장이라고 합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한치의 감정도 없이 냉정했다. 남편의 사업 부도와 함께 남은 것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사채의 빚과 목석 같은 연이라며 나를 조롱하던 그의 마지막 눈빛뿐이었다. 하루 12시간씩 식당 주방과 청소 일을 전전하며 버텼지만 48배 나이를 받아주는 곳은 많지 않았다. 그런 내게 헤드헌팅이라니. 실소가 터져나왔다. 잘못 거셨습니다. 저는 그런 인재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김민서 씨, 48세, 전업주부 20년 경력, 뛰어난 인내심과 포용력. 그리고 무엇보다 현재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신분. 저희가 찾는 조건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마치 내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듯한 말투였다. 소름이 돋았지만 동시에 호기심이 생겼다. 어떤 일인데요? 모 그룹의 회장님을 개인적으로 보자 하는 일입니다. 완벽한 비밀이 보장되는 입주 형태이며
월 급여는 세후 2천만 원입니다. 계약 기간은 1년, 성공 시에는 상상 이상의 보수가 별도로 지급될 겁니다. 2천만 원. 내 귓가를 파고든 숫자는 현실감이 없었다. 1년만 버티면 지긋지긋한 빚을 청산하고도 남을 돈이었다. 사기이거나 장기를 팔아야 하는 일이거나 혹은 그보다 더 끔찍한 무언가일 거라 직감했다. 하지만 17만 원밖에 남지 않은 통장 잔고가 내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이건 기회라고. 면접 장소는 청담동의 최고급 레스토랑, 그 중에서도 가장 안쪽의 프라이빗 룸이었다. 나를 맞이한 것은 윤 실장이 아닌 30대 중반의 세련미와 얼음장 같은 냉정함을 동시에 갖춘 여자였다. 그녀는 자신을 강태준 회장의 외동딸 강유리라고 소개했다. 앉으시죠, 김민서 씨. 그녀는 나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마치 가축 시장에 나온 암소의 등급을 매기는 듯한 노골적이고 모멸적인 시선이었다. 싸구려 정장과 달아빠진 구두를 신은 내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지만 나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그녀를 마주 보았다. 여기서 밀리면 끝장이었다. 아버지는 3년 전 불의의 사고로 어머니를 잃으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 끔찍한 사고 현장에 아버지도 함께 계셨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혈육의 비극을 말하는 사람의 슬픔 따위는 조금도 실려 있지 않았다. 오직 차가운 사실 전달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육체적인 후유증은 전혀 없으십니다. 문제는 정신적인 부분, 더 정확히는 감각의 문제입니다. 의사들은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신경계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합니다. 미각, 촉각, 통각 모든 종류의 감각을 상실하셨어요. 심지어는 남자로서의 본능적인 감각까지도요. 나는 숨을 죽였다. 이야기가 상상 이상으로 기묘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다. 아버지는 숨 쉬는 식물과 같습니다. 웃지도 울지도 화내지도 않으시죠. 그런 아버지를 다시 살아있게 만드는 것이 김민서 씨의 임무입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이용해서요. 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강유리는 잠시 말을 멈추고는 입술 한쪽 끝을 비틀어 올리며 잔인한 미소를 지었다. 밤마다 아버님의 몸을 자극해 주세요. 의학적인 치료, 심리 상담 모두 실패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가장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방법뿐입니다. 김민서 씨의 손길, 당신의 체온, 당신의 모든 여성성을 이용해서 아버님의 몸이 다시 남자라는 것을 기억하게 만들어주세요. 어떤 방법을 쓰셔도 좋습니다. 그 대가로 돈을 드리는 거니까요. 다만 절대 선을 넘지는 마세요. 감정적인 교류는 절대 금물입니다. 당신은 치료를 위한 도구이지 가족이 될 사람이 아니니까요. 명심하세요. 그녀는 내 앞에 두툼한 계약서를 내밀었다. 감각재활치료라는 허울 좋은 명목 아래 한 인간의 존엄성과 육체를 돈으로 사는 노예 계약서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나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쥐었다. 그리고 내 이름을 적고 인주의 엄지를 찍었다. 벼랑 끝에서 내민 악마의 손이라도 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 돈 없는 자의 비참한 현실이었다. 그렇게 나는 강태준 회장의 거대한 성에 입주했다. 수십억을 호가하는 미술품과 가구들로 채워져 있었지만 사람의 온기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차갑고 텅 빈 박물관 같았다. 낮 동안 나의 일은 지극히 평범했다. 영양사가 짜준 식단을 준비하고 집안을 정돈하는 것.
강 회장은 서재에서 하루 종일 창밖을 보거나 책을 읽을 뿐 내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그의 눈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우물처럼 공허하고 그 어떤 감정도 비추지 않았다. 그리고 밤이 되면 나의 진짜 임무가 시작되었다. 첫날 밤 강유리가 건네준 치료 매뉴얼과 보기에도 민망한 디자인의 실크 슬립 그리고 최고급 아로마 오일을 들고 그의 침실로 향하던 그 복도는 마치 사형장으로 향하는 길처럼 길고 어둡게 느껴졌다. 회장님, 실례하겠습니다. 김민서입니다. 그는 이미 침대에 반드시 누워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상반신을 탈의한 그의 몸은 60대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군살 없이 다부졌다. 넓은 어깨와 희끗희끗한 가슴털은 세월의 품격을 더했지만 그 몸에서는 어떤 욕망이나 생명력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정교하게 만들어진 마네킹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나는 매뉴얼에 적힌 대로 그의 어깨부터 시작해 등 허리, 종아리로 내려오며 마사지를 시작했다. 내 손길이 닿을 때마다 그의 몸은 아주 미세하게 움찔거렸지만 그것은 간지러움이나 쾌감의 반응이 아니었다. 차가운 쇠붙이가 맨살에 닿았을 때의 조건 반사적인 움직임에 가까웠다. 마지막 단계. 매뉴얼의 마지막 장에 명시된 가장 어렵고 가장 수치스러운 순서. 나는 잠시 망설였다. 전 남편이 목석 같은 연이라며 경멸하던 순간이 떠올라 얼굴이 화끈거렸다. 하지만 그의 공허한 눈과 마주치자 마음을 다잡았다. 저 텅 빈 눈에 다시 빛을 담을 수만 있다면 나를 도구라며 경멸하던 그의 딸에게 내 가치를 증명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나는 그의 가장 깊고 은밀한 곳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그의 입에서 아주 작은 신음소리를 끌어내는데 성공했다. 그것은 나의 작은 승리이자 이 기묘하고 위험한 관계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매일 밤 똑같은 의식이 치러졌다. 나는 점점 더 대담해졌다. 며칠이 지나자 매뉴얼 따위는 집어 던졌다. 나만의 방법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오일을 불에 살짝 데워 온기를 더했고 손가락 끝뿐만 아니라 손바닥 전체를 이용해 그의 몸을 감싸 안듯 쓸어내렸다. 때로는 내 긴 머리카락을 풀어 그의 가슴과 배를 간지럽혔고 그의 귓가나 목덜미에 뜨거운 숨결을 불어넣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결정적인 변화가 찾아왔다. 여느 때처럼 그의 몸을 어루만지던 중이었다. 나의 손길이 그의 굳게 닫힌 심장을 지나 왼쪽 가슴 부근을 스치는 순간 그가 갑자기 내 손목을 거칠게 낚아챘다. 나는 심장이 멎는 듯 놀랐다. 지난 몇 주간 그가 자발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움직인 것은 처음이었다. 그의 소나기 힘은 내 뼈를 부술 듯 강렬했다. 나는 고개를 들어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공허하기만 하던 그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일어난 듯 맹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다시 그가 처음으로 내게 건넨 말이었다. 목소리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기계처럼 거칠고 녹이 슬어 있었다. 네? 무엇을? 다시 만져봐. 방금 거길?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심장이 뛰고 있는 왼쪽 가슴에 다시 손을 얹었다. 그러자 그가 낮게 신음하며 눈을 감았다. 그의 가슴에서 전해져 오는 심장 박동이 평소보다 훨씬 빠르고 강하게 내 손바닥을 때리고 있었다. 무언가 아주 단단하게 얼어붙어 있던 빙하가 녹아내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우리의 밤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그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누워만 있지 않았다.
때로는 내게 특정 부위를 더 오래 만져달라고 요구하기도 했고, 내 손길의 강약에 따라 몸을 뒤채며 반응했다. 그의 반응은 점점 더 선명해지고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작은 신음은 거친 숨소리로, 미세한 떨림은 온몸을 관통하는 전율로, 차갑던 피부는 뜨거운 열기로 변해갔다. 나는 더 이상 그를 단순한 치료 대상이나 고용주로만 볼 수 없었다. 그의 몸이 살아날수록 아이러니하게도 내 몸도 함께 반응하고 있었다. 20년간 죽은 줄로만 알았던 전 남편이 그토록 비웃었던 여자로서의 감각이 그의 몸을 어루만지는 내 손끝에서부터 전염되듯 되살아나고 있었다. 그의 신음소리는 내 심장을 뛰게 했고 그의 뜨거운 피부는 내 손을 데일 듯 달아오르게 했다. 나는 매일 밤 그의 몸을 탐험하는 대담한 탐험가이자 잠들어 있던 그의 욕망을 깨우는 사악한 마법사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역할에 나 스스로가 중독되고 있었다. 어느 비온 천둥 소리가 창문을 때리고 있었다. 나는 평소보다 더 과감해지기로 결심했다. 그의 단단한 몸 위로 올라타 입고 있던 실크 슬립의 끈을 풀었다. 맨가슴이 그의 가슴에 맞닿자 그가 숨을 멈추는 것이 느껴졌다. 나는 내 머리카락으로 그의 얼굴과 목, 가슴을 간지리다가 천천히 아래로 더 아래로 내려갔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중심에 입을 맞추었다. 흐, 그의 몸이 활처럼 휘었다. 그는 내 머리를 감싸 쥐었지만 밀어내지는 않았다. 오히려 더 깊이, 더 강하게 원하는 듯 허리를 움직였다. 나는 그가 이끄는 대로 나의 모든 감각과 기술을 동원해 그를 탐했다. 나의 혀가 그의 뜨겁고 단단한 열기를 맛보는 순간, 나는 수치심 대신 짜릿한 해방감과 정복감을 느꼈다. 그때였다. 그가 내 어깨를 강하게 잡고 나를 끌어올렸다. 순식간에 우리의 위치가 뒤바뀌었다. 그가 위에서 나를 압도적인 힘으로 누르며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눈동자는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다. 그 안에는 지옥의 유황불처럼 이글거리는 욕망의 불꽃이 선명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김민서 씨, 그가 처음으로 내 성과 이름을 온전히 불렀다. 그 부름에 내 온몸의 신경이 곤두섰다. 이젠 내가 하고 싶어졌소. 그는 내 옷을 거칠게 벗기지 않았다. 대신 얇은 실크 슬립 위로 그동안 내가 그에게 해주었던 것처럼 내 몸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그의 커다랗고 투박한 손길은 서툴렀지만 그 어떤 부드러운 테크닉보다도 나를 흥분시켰다. 그의 손이 닿는 곳마다 불이 붙는 듯했다. 어깨, 쇄골, 젖가슴 그리고 망설임 없이 파고드는 나의 중심까지. 아, 하읒, 나도 모르게 터져나온 교성에 그의 입가에 짙은 미소가 번졌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생기가 돌아온 남자의 미소였다. 당신도 느끼는군. 당신 때문에 나도 다시 느끼게 됐어. 그는 내 잠옷을 단번에 걷어 올리고 망설임 없이 내 안으로 깊숙이 들어왔다. 어떤 전이도 준비도 없었지만 아프지 않았다. 오히려 텅 비어 있던 내 자궁 깊은 곳까지 그의 뜨거운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격렬한 충만감의 현기증이 날 지경이었다. 그날 밤 우리는 굶주린 짐승처럼 서로를 탐했다. 이것은 치료도 계약 이행도 아니었다. 상처받고 외로웠던 두 영혼이 서로의 몸을 통해 위로하고 위로받는 처절하고도 황홀한 몸부림이었다. 그의 안에서 격렬하게 절정을 맞이하는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나는 돈 때문에 시작한 이 일에서 돈보다 더 소중한 나 자신을 잊고 있던 여자로서의 나를 되찾고 있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세상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우리는 더 이상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아니었다. 식탁에 마주 앉아 처음으로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었다. 그는 3년 전 사고에 대해 털어놓았다. 빗길에 미끄러진 차, 피를 흘리며 죽어가던 아내,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신의 무력감. 그는 아내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스스로를 모든 감각이 차단된 감옥에 가두었던 것이다. 당신의 그 뜨거운 손길이 나를 그 지독한 감옥에서 꺼내줬어. 나는 남편에게 목석이라며 배신당하고 세상에 홀로 내팽개쳐졌던 내 이야기를 했다. 그는 말없이 내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그의 손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우리는 낮에는 연인처럼 정원을 함께 산책하고 밤에는 누구보다 뜨거운 탐닉가들이 되어 서로의 몸을 샅샅이 탐험했다. 그의 얼굴에는 웃음이 돌아왔고 박물관처럼 텅 비었던 저택은 우리의 웃음소리와 밤마다 나누는 은밀한 신음소리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완벽한 행복은 신기루처럼 짧았다. 어느 날 오후 예고도 없이 그의 딸 강유리가 들이닥쳤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며 웃고 있는 우리를 본 그녀의 얼굴은 싸늘하게 굳어졌다. 지금 두 분 뭐 하시는 거예요? 그녀의 시선은 내게 독화살처럼 날아와 박혔다. 경멸과 분노가 뒤섞인 뱀 같은 눈빛이었다. 아버지가 웃으시네요. 제 기억이 맞다면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처음인 것 같은데. 대단한 수완이시네요, 김민서 씨. 돈 때문에 몸까지 팔더니 이젠 아버지 마음까지 사려고 드는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롭고 잔인했다. 유리야, 그만해라. 민서 씨는 그런 분이. 민서 씨? 벌써 그렇게 부르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을 텐데요. 감정적인 교류는 금물이라고. 당신 대체 내 아버지께 무슨 짓을 한 거야? 이 꽃뱀 같은 여자. 그녀가 내게 소리치며 달려들 기세였다. 그때 강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내 앞을 막아섰다. 그의 등은 산처럼 든든했다. 내가 한 짓이다. 내가 민서 씨를 원했고 내가 민서 씨 덕분에 다시 살고 싶어졌어.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다. 상관할 일이 아니라고요? 저 여자가 아버지 재산 노리고 꼬리치는 게 안 보이세요? 어디서 굴러먹던지도 모를 천박한 여자한테 홀려서. 어머니가 어머니의 침대에서 저 여자와 뒹구는 아버지를 보시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어머니의 침대라는 말은 강 회장의 뺨을 후려친 것과 같았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내 어머니도 내가 이렇게 죽은 듯이 사는 건 원치 않으실 거다. 이 집에서 당장 나가. 그리고 다시는 내 사람을 모욕하지 마라. 강유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다가 이내 도끼 서린 눈으로 나를 쏘아보며 말했다. 두고 보세요. 당신이 이 집에서 그 더러운 돈 받으며 웃을 수 있는 날이 며칠이나 갈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해줄 테니까. 그녀는 저주를 퍼붓고 떠났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나는 죄인이 된 기분이었다. 제가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회장님과 따님 사이를 망가뜨리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일어나려고 하자 그가 내 손을 꽉 잡았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가지마. 제발 당신마저 내 곁을 떠나면 나는 다시 그 차가운 감옥으로 돌아가게 될 거야. 나는 당신이 필요해, 민서 씨.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3년 만에 처음 보는 그의 눈물이었다.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돈 때문이 아니었다.
나 역시 이 남자가 필요했다. 나를 다시 여자로 느끼게 해주고 나의 존재 가치를 일깨워준 이 남자의 곁을 나 역시 떠날 수 없었다. 나는 그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안 떠나요. 당신 곁에 있을게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날 밤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격렬하고 애틋하게 서로를 원했다. 마치 세상의 종말 앞에 단둘이 남겨진 연인처럼. 그의 품에 안겨 규칙적으로 뛰는 그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나는 생각했다. 설령 내일 지옥의 문이 열린다고 해도 오늘 나는 이 남자의 품에서 천국을 맛보리라고. 강유리의 경고는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며칠 후 법무법인 명의의 내용 증명이 날아왔다. 비정상적인 관계를 이용한 재산 갈취 및 성적 착취 시도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살벌한 내용이었다. 강 회장은 그 종이를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그리고는 나를 그의 서재로 불렀다. 민서 씨, 나와 결혼해 주시오.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네? 지금 뭐라고? 법적으로 당신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야. 그리고 이건 변명이 아니라 내 진심이요. 내 남은 인생을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 더 이상 돈 받는 고용인이 아닌 내 아내로서, 내 인생의 동반자로서 내 곁에 있어줘. 그는 내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서랍에서 먼지 쌓인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열었다. 그 안에는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고풍스럽지만 눈부시게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 있었다. 이건 내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 아내에게 주셨던 반지야. 아내가 죽기 전 내가 정말로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에게 주라고 했었지. 그 주인을 이제야 찾은 것 같소.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벼랑 끝에서 잡았던 악마의 동아줄이 나를 세상 가장 높은 곳으로 이끌어주고 있었다. 나는 눈물에 젖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다음 날 바로 구청으로 가 혼인신고를 했다. 강유리는 소식을 듣고 길길이 날뛰었지만 법적인 아내가 된 나를 어쩔 수는 없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은 꿈결처럼 달콤하고 뜨거웠다. 그는 더 이상 밤에만 나를 원하는 남자가 아니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나를 보며 웃어주었고 함께 식사를 하고 책을 읽고 음악을 들었다. 때로는 어린아이처럼 장난을 치며 나를 웃게 만들었다. 나는 그의 아내이자 친구이자 연인이자 그리고 그의 유일한 구원이었다. 어느 날 오후 정원을 산책하다가 내가 허리를 짚으며 인상을 찌푸렸다. 예전부터 좋지 않았던 허리 디스크가 무리한 탓에 도진 것이다. 그날 밤 침대에 엎드려 끙끙 앓고 있는 내게 그가 다가왔다. 내가 해줄게. 이제 내 차례야. 그는 내가 그에게 처음 그랬던 것처럼 따뜻하게 데운 오일을 가져와 내 허리에 부드럽게 발라주었다. 그의 크고 따뜻한 손이 아픈 부위를 정성스럽게 어루만지기 시작했다. 당신의 그 뜨거운 손길이 내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을 녹여줬듯이 이제는 내 손길이 당신의 아픔을 녹여줄 차례요. 그의 다정한 목소리와 따뜻하고 능숙해진 손길에 나는 아픔 대신 온몸의 긴장이 녹아내리는 듯한 편안함과 지극한 행복감을 느꼈다. 그의 손길은 내 허리에서 점점 위로 올라와 뭉친 어깨를 풀어주고 다시 아래로 내려와 내 다리와 발끝까지 정성스럽게 어루만졌다. 그것은 더 이상 치료나 마사지가 아니었다. 사랑과 감사 그리고 깊은 존중이 담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감미로운 애무였다. 그의 품에 안겨 나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고마워요, 태준 씨. 사랑해요. 그는 내 이마와 눈꺼풀 그리고 입술에 차례로 입을 맞추며 대답했다. 내가 더 고맙고 내가 더 사랑하오, 민서. 나의 세상을 다시 빛과 온기로 채워줘서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보듬고 서로의 체온으로 얼어붙었던 심장을 녹이며 우리의 밤은 다시 뜨겁게 깊어가고 있었다. 돈으로 시작된 기묘하고 위험했던 관계는 세상 그 어떤 고귀한 인연과도 바꿀 수 없는 진실한 사랑으로 활짝 피어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비로소 알았다. 나의 진짜 인생은 그의 몸에 처음 손을 대었던 그 순간부터 이미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댓글과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